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 좀 어떠셨나요? 오늘 새벽엔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외 악재는 상존하고 있고 유럽 증시는 오히려 2%대 폭락을 했습니다. 거기다 확진자 수는 지금 현재 5,000명, 4,0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오미크론 50명 접촉자 설이 좀 돌고 있죠. 그래서 그 택시기사에 대한 그런 조사, 역학조사 여부,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오늘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증시는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로 수급이 연계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잘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횡보 내지는 하락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제가 이렇게 훈훈농장 온 날이기 때문에 좀 방송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8시 5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픽 종목 결과들 보면은 어제는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나 가치주 쪽이 미국 증시에서 강했기 때문에 다른 성장주들보다는 그런 쪽이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어저께 가치주들의 약세가 좀 강세가 좀 눈에 띄는 것들이었죠.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효성화학이라든지 이런 화학 같은 그런 계통류가 좀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PSK 같은 경우 이틀 전에 못 갔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렇게 7%대 상승. 그다음에 요새는 반도체 비메모리 테스터 쪽이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테스라든지 테스나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핑거 어저께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핑거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방송 보고. 그래서 어쨌든 장중에는 한 13%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다시 이제 막판에 흐르면서 여기 조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고 당연히 추가 상승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화된 NFT가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은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태고 특히나 그래서 서울옥션이 지금 3거래일째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서울옥션은 사실은 만약에 물리신 분이 있으면 너무 늦게 진입을 하셨다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 서울옥션 같은 경우 제가 거의 4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고 이미 많이 고점에 대한 경고를 좀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후 횡보를 거쳐서 다시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뭐 20선이 크게 이탈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고점에 계신 분들은 뭐 물타기를 좀 하시던지 아니면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버텨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 3%대 하락이 그치고 좀 버텨주고 있는. 근데 어쨌든 위메이드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2달 동안 거의 뭐 100% 이상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에 따른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뭐 이렇게 시세가 모든 게 다 끝났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추후적으로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지만 분명히 조정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대한항공, 뭐 한진칼 이런 섹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도 좀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확진자 수가 5천 명이잖아요. 하지만 5천 명이라는 거에 거의 이제 피크아웃으로 좀 생각하고 어쨌든 오미크론에 대한 치사율은 좀 낮다고 예상치가 좀 돌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가 오히려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은 좀 상승세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종가 기준으로 봐도 여행 항공주들이 최근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주들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하락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결국에 위드 코로나 시대는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유입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은 장초에만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저도 이제 5천 명대가 어쨌든 우리 최대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봤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약세 흐름. 그러니까 요새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장초에만 살짝 띄우고선 결국에는 다시 하락하는 지속성 여부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주가가 결국에는 지수는 하락장 초입으로 가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사실 상승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지표 빠르게 보면 확진자 수, 어제 확진자 수는 5,266명이고요. 현재 코로나 라이브가 한 4,200명대이기 때문에 한 4,000명대 후반 정도로 어쨌든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용어로 해서 결국에는 좀 제한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확진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전국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이번에 택시 기사의 이제 동선 여부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불안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우존스는 이렇게 1.8%,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나스닥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다우존스 가치주, 금융주, 금리 인상 수혜주, 여행주, 소비주, 최근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곳들만 어저께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게 핵심이고요. 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럽 증시는 상당히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 증시를 추정해서 반드시 반등을 한다기보단 어느 정도 약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1% 정도의 상승을 했고요. 환율도 이틀째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 모습은 좀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 특이사항은 없고요. 어저께도 소폭 하락을 했고요. 뉴스 빠르게 좀 보면은 어쨌든 오미크론 델타 변이보다 3배 재감염 위험이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아침자 기사로 나왔는데, 어쨌든 여전히 감염에 대한 전염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아직은 치사율에 대한 것은 내일 다음 주에 화이자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어쨌든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고, 이제 이게 사실 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목사부가 이제 거짓말한 부분 때문에 50명 접촉, 그래서 뭐 오미크론 비상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인 B씨가 운전을 그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결국 양성이 됐죠. 양성 판정이 됐는데 그것을 숨겼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6일 동안 한 50명 정도를 만났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증시에도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겠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일단 3명, 공식적으로는 3명이 발표가 됐고, 당연히 급증을 하는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대외적인 환경, 대내적인 환경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술적 반등, 최근에 급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추세 전환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오늘 방송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펙도 이제 증산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증권사 리포트들 중에서도 보시면 좀 가치주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누랑풍선이라든지 신세계푸드,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런 곳에 대한 리포트들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나왔고, 그나마 만도가 어저께 인베스터데이 하면서 좀 괜찮은 내용들이 나와서 자율주행 전문 기업으로 출범을 하겠다. 다만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이제 시총이 크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폭이 좀 약하긴 하죠. 뭐 많이 올라도 한 5%, 뭐 하락해도 2, 3%이 정도.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전장에 대한 수급이 뭐 대부분 다 역배열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기아차 이런 것들이 역배열이어서 큰 상승보다는 좀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내년 초에는 아무래도 지금 전장은 사실 올해 순환매가 안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좀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배터리는 지났고 이제 반도체 쪽이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효성 TLC, 효성도 제가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정말 낙폭이 컸어요. 지금 거의 한 4개월 동안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실적은 여전히 좋은 기업이고 PBR이나 PER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거래일째 약 한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하면 거의 반 정도 되는 가격이어서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역배열이긴 하지만 추세 전환을 위해서 지금 5일선, 21선은 올라선 상태입니다. 효성TNC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가가 좀 괜찮게 나왔고요. 90만 원대로 나왔고, 영업이익이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21% 상회 전망이라는 좋은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반토막된 가격이죠. 96만 원 찍고 지금 현재 56만 원 정도 되니까요. 이 거래일 동안 약 한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SK스퀘어도 지금 3거래일째 신규 상장 후에 3거래일째 약 한 22% 정도 하락을 한 후에 어저께 한 9% 정도 상승을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업황도 개선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좀 괜찮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뭐 주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지만, 제가 한국조선해양 예를 들었던 것처럼 결국엔 중간 지주사인데 뭐 사업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시총도 상당히 큰 편이죠. 큰 편이어서 뭐 급등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3거래일 하락하고 어저께는 이제 바닥을 다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카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뭐 SK 엔카 예전에 SK 엔카가 이제 이름을 사명을 바꾼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가치주라고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성장주의 요소 뭐 특별하게 뭐 메타버스를 도입한다던가 뭐 이런 요소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구조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재 뭐 중고차 판매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중고차 판매가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판매라든지 홈쇼핑 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인증 중고차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전국적으로 좀 산발되어 있는 그런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이 어느 정도 좀 통합을 시키는 그런 의미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리포트도 좋게 나왔죠. JP모건 리포트가 좀 좋게 나와서 저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빠르게 1위부터 30위까지 보면은 사실 어저께는 뭐 크게 주목할 만한 게 없는 것들이 대선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어요. 이재명 씨가 윤석열 씨를 거의 한 달 만에 최초로 앞서는 그런 1%대 앞서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 급등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속성 여부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오늘은 또 다른 섹터들이 테마들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에디슨 EV가 이제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뭐 그 정도 내용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인트로메디도 상당히 강하네요. 싸이월드가 이제 다음 달에 오픈을 하죠.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급등을 했고 반대로 오픈을 하게 되면 재료 소멸로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되겠죠. 지오 엘리먼트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뭐 원격 진로주 이런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워낙 강해서 신규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은 좀 있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정도 그 대신에 미디어 섹터가 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 종목의 상승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JT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터 쪽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 이유로 JT까지 순환매를 돌아서 상승을 했고요. 형지엘리트 뭐 이런 것도 다 이재명 대선주, 그 다음에 대선주 뭐 한국정보공학 일자리 관련주, 프리엠스 이재명 씨 관련주, 코나이도 이재명 씨 관련된 주입니다. 뭐 택배주 정도 두 개 정도 움직였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TSE도 반도체 테스터 관련주. 그래서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다 상승 중이긴 한데 그 중에서 테스터 관련된 주들이 좀 순환매를 돌면서 최근에 3거래일 정도 상승을 했다. 그다음에 MC넥스, 뭐 전장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강세 섹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전장 쪽이 전체가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으로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제의 강세 섹터들은 대선주인 이재명 씨 관련된 주가 8개나 차지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주가 6개, 반도체가 한 5개 정도로 보여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현재 지금 국내 증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어저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 그다음에 뭐 철강주, 소비재 이 정도쯤만 강했거든요. 여행주 이런 쪽이 강했고 나머지 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횡보세 또는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뭐 지금 사실은 이런 엔터주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하는 거고 아무래도 최근에 좀 강했었던 그런 반도체는 오히려 좀 약세 흐름을 이어지고 있네요. 말씀드렸던 뭐 서울옥션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하는 정도. 그다음에 뭐 FSN이라든지 핑거 이런 것들도 여전히 이제 좋게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게임주도 지금 위메이드와 위메이드매스가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뭐 거기에 따른 최근에 지금 이쪽이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 다시 추세의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일시적인 상승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엔 다소 이렇게 방송이 좀 늦어질 수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토론방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